안녕하세요. JD 부장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가 치명적인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시간입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관세 유예 소식에 롤러코스터 주가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채권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20%, S&P 500 지수가 0.76%, 다우존스 지수가 0.28% 내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치명적인 이유. 어제 트럼프가 25%의 관세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때린다고 하자 나스닥은 선물 시장에서 3%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관세와 캐나다 관세를 잇따라 유예하면서 본장에서는 낙폭을 크게 만회했고 나스닥은 1.2%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달러 인덱스는 109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달러 인덱스는 박스권이 105에서 110 사이였으나 관세 위협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110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한 달 관세를 유예했으니 위험은 일시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약 3% 정도 떨어지며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애플은 관세로 중국 매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고 엔비디아는 딥시크 여파가 지속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트럼프 관세 위협은 이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EU와의 관세도 아직 시작 안 했고 전 세계를 향한 보편 관세는 아직 때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관세를 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25%를 한 달 유예한다고 했죠. 관세를 무기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친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친놈처럼 보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미친놈 전략이란 트럼프가 미친놈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하도록 만들어 관세보다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아래서 기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콜롬비아 관세를 때릴 때도 트럼프의 미친놈 전략에 콜롬비아가 굴복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의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군용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그들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죠. 그러자 트럼프는 즉각 콜롬비아에 25%의 관세를 때린다고 했고 일주일 후에는 50%의 관세를 추가로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 정부 강요 등에 대해서 비자 제재 명령을 내렸죠. 그러자 콜롬비아도 즉각 25%의 맞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콜롬비아는 미국에 굴복하고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관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의 증시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전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 증시가 꺾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를 챙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를 유예한 것도 미국 증시가 떡락할 것을 우려해 일단 한 달간의 관세를 유예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미친놈 전략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친놈에게는 미친놈 전략을 써야 합니다. 즉 상대방도 미친놈처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친놈 전략의 핵심은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콜롬비아의 관세를 25% 때리고 추가로 50%의 관세를 때린다고 했을 때 콜롬비아도 같이 50%의 관세를 때리고 철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콜롬비아의 경제는 박살날 것이고 미국은 약간의 손해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콜롬비아가 미국을 상대로 미친놈 전략을 쓴다면 파멸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주 큰 무역 상대국인 멕시코, 캐나다를 비롯한 EU나 중국이 트럼프의 전략에 대응해 같이 미친놈 전략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25%의 관세를 때린다고 상대방도 25%의 관세를 때리며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고 하면 말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증시를 생각해서 25%의 관세를 철회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미친놈 전략이 아니죠. 미국의 증시가 좀 망가지더라도 상대국의 길을 꺾어놓지 못한다면 미국의 관세 전략은 이후에 다른 나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미친놈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국이 콜롬비아처럼 굴복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더 강경책으로 나갈 것입니다. 즉 트럼프의 강경책에 상대방도 강경책으로 나간다면 미국의 증시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증시는 이미 충분히 고평가되었기 때문이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대비 겨우 3%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의 미친놈 전략이 더 미친놈을 만났을 때 세계 증시는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를 30일간 유예했지만 나스닥 선물이 시원하게 못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관세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안전벨트를 단단히 맵시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가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